한국 축구에 불행하고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02년 월드컵 4강을 이끈 주전 선수들이 헤어져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상황은 축구협회와 홍명보의 욕심일 수 있다. 홍명보는 한국 축구의 전설이자 가장 존경받는 선배다. 그러나 국가대표팀의 권리 부인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이제 제22회 월드컵을 함께 보낸 선수들뿐만 아니라 후배 축구 선수들에 대해서도 존경심이 상실됐다. 보도에 따르면 명보는 2014년 월드컵의 치욕적인 상황을 만회하고 다시 한번 한국 대표팀을 이끌어 성공을 거두고 명예를 회복하며 한국 축구의 전설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차기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임명된 홍명보 감독이 말했다. 코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경력의 마지막 도전이다. 10년 전 브라질 월드컵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고 하마를 오르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생각을 버리고 싶었다. 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는 나는 더 이상 과거가 아니다. 이제 한국 축구만 남았다고 말했다. 홍명보가 10년 전 자신의 실패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터뷰였고 그 굴욕을 피하려는 홍명보의 선택은 이해가 되지만 여전히 팬 입장에서는 홍명보의 선택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매니저로서의 실수가 아니라 그가 잘못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사람은 모든 팬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고 미래의 한국 축구계에서 그의 이름이 거론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대한축구협회가 성급하게 정부를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축구협회는 아직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모든 비판이 축구협회를 겨냥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홍명보와 대한축구협회는 화합하고 책임을 받아들인다. 그 이유는 홍명보 역시 대한축구협회는 물론 팬들에게도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축구계 관계자들은 일제히 조심스러운 발언을 내놨다. 한국 축구 산업의 미래.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팬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주호는 권력 강화를 위해 위원회에서 사퇴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축구협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유럽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훌륭한 인맥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토마스 투엘리가 박주호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안아준 사람은 바로 투엘리였다. 유럽 축구를 경험하며 그의 풍부한 지식과 격투 노하우를 기대해보자.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감독으로 초청받았지만 놀랍게도 대한축구연맹은 박주호를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5개월 동안 모든 제안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행동을 포기했습니다. 주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에 젊은 위원을 임명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을 정도로 고집이 세다. 박주호는 자신의 이익, 나아가 홍명까지만 이용하려는 축산협동조합에 극도로 실망했다. 보는 축적된 임명권이 폭발의 직위를 내려놨다. 그러나 대한축산협회는 박주호를 내부 고발자, 반역자로 몰아가며 경솔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명예훼손으로 기침합니다. 뻔뻔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축구협회를 지지하지 않았고 협회 내 연줄이 있는 사람들조차 나서서 그들의 행동을 비판했다. 그는 대한축산협회의 태도에 분노를 표하며 박주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자. 그렇게 하면 많은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경험한 이천수 감독도 홍명수 임명을 거부했다. 솔직히 몇 번을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비난해도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임시 시스템이 위험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신호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코치를 위한 시스템이 없다고 느꼈어요. 드디어 올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축구가 농담인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렇게 말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축구 선수들의 한계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저 같은 축구 선수들은 문자 그대로 행정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발언으로 이영표는 과거의 명성으로 축구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자신을 포함해 한국 축구의 모든 전설을 겨냥한 셈이다. 22 월드컵 레전드 사인은 현금 흐름이 가장 좋은 세대다. 감독이나 코치로서의 업적이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아 팬들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재평가되고 있다. 국가대표로 활약한 그는 방송에서 늘 비난을 받는 전직 레전드다. 당시 벤투 감독은 부진한 활약으로 대중의 비난을 받았고 김병지, 송종구, 이천수 등 전 대표팀 레전드들도 벤투의 선수 선발을 비난했다. 이청용 감독은 월드컵 무대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무대라고 말했다. 격려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선수에 관해서는 왜 일부 선수가 기용되지 않는지 묻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표팀을 사랑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비판이 대표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최근 국내에서도 2,000명의 회원들의 비리 의혹이 난무하고 있으며 최근 홍명보 사건은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켰다. 22 월드컵 세대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말하고 나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히 이 그룹의 멤버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참으로 씁쓸합니다. 당시 주장은 홍명보였다. 적어도 홍명보는 한때 울산 현대에서 성공한 코치였다. 그는 인생을 살았고 울산의 전설이다. 팬들은 그를 모욕적인 이름으로 불렀다. 사실 코칭 자리의 한계로 인해 그 기회를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부실한 감독의 선발이 한국축구연맹이 보여준 모습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홍명보의 문제는 최근까지 대표팀에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했고 홍명보와 함께 울산으로 이적한 신인 선수들도 있다는 점이다. 염두에 두었지만 그는 시즌 내내 그들을 배신했습니다. 즉, 뺨을 때리며 한국 대표팀으로 떠난 것이다. 동시에 홍명보 감독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을 반기지 않고 야유로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홍명보의 편협한 태도는 단순한 포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울산 팬은 물론이고 국가대표 팬 전체가 홍명보가 결국 팬들을 배신하고 축구협회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 홍명보 팬 역시 대한축구협회와 마찬가지로 다르지 않았다. 한국 축구계에서 축출되어야 할 타깃 홍명보는 결과를 알면서도 결국 독컵을 마셨다. 영원한 리베로로서 한일 월드컵 전설의 주인공이다. 그는 올림픽 동메달로 한국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살아있는 증인이자 한국 최고 축구의 상징이다. 2014년 겪은 쓰라린 패배를 잊지 않고 있으며 과거 자신이 지도했던 히딩크 감독과 동일한 인물이다. 성공한 코치들이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선수로서 4간 레전드를 달성했다고 해서 코치로서도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근거 없는 착각일 수도 있다. 홍명보는 현재 국내에 김민재, 이강인이 있고 황희찬 등 대한축구연맹 제2왕금 세대 시절 대표팀을 이끌게 됐다. 그리고 손흥민이 도착했다. 국내 팬들은 여전히 한국축구연맹과 홍명보를 향해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결국 홍명보는 잘하면 할 수 있는 상황에 빠졌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는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결단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 홍명보는 그 길을 선택했고 감독 생활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닥쳐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 감독의 선임은 여러모로 국내 팬들에게 아쉬운 결정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 축구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 앞으로도 국민은 대한축구연맹의 무능한 윗사람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홍명보는 왜 지금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 그는 축구계에서 팬과 동료, 선후배의 등을 때릴 정도로 대한축구연맹의 꼭두각시라고 자처하지만 최근 홍명보와 대한축구연맹이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리고 동시에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코칭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대한축산협회를 상대로 한명보의 행위는 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명확한 절차를 무시한 위법, 사기 행위입니다. 국민이 대한축산협회를 법정에 세우면 결국 권력을 잃게 된다. 이 전문가는 이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축구연맹이 붕괴되면서 홍명보 감독도 사임하면 감독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다음 자리는 데이비드가 맡게 된다. 독일인 바그너는 클롭 소속팀의 일원이자 유럽의 베테랑 선수였으며 차기 지휘자는 그리스 대표팀의 구스포의 감독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한국 축구의 전설에서 거짓말쟁이이자 겁쟁이로 변했다. 이는 그에게 명성과 과시욕이 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홍명보가 TV에 나오는 모습만 보고는 어떤 사람인지 짐작하기 쉽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의 증언만 보면 홍명보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앞서 홍명보는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준비할 때 땅을 구경하고 함께 갔다. 부동산에 대한 집착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시장 불안을 틈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특이한 행위에 가깝다. 게다가 월드컵 탈락 직후 홍명은 보아 국가대표팀이 술자리에서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사건 이후 홍명보는 여자와 돈과 술을 마시는 유명 코치로 낙인 찍혔다. 그의 코치 경력은 부정직하고 거짓말을 자주 하며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결국 음주 사건 이후 코치직을 사임하고 대표팀과 다른 길을 택했다. 홍명보는 아직도 한국 축구 감독의 자리가 살인적인 사역을 수행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2014년에도 알 수 없는 사건으로 여전히 당황스러워 결국 대한축구연맹의 그물에 걸려들었다. 홍명보는 감독직을 수락해 이제 축구계의 왕따가 됐다. 그의 마지막 도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홍명보의 마지막 도전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박주호 씨가 축산계의 비리와 비리를 폭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났을지도 모른다. 온갖 폐단을 폭로한 축협과 축협의 실태가 성급히 성명을 내고 박주호 위원을 협박해 평론가와 축구 전문가들이 항의한 내용을 언급했다. 방방성이 대한축산협회를 비판하고 박주호 편에 서는 등 대한축산협회는 또다시 박주호 편에 설 수밖에 없었다. 이는 커뮤니티 전체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축산협회는 처음에는 법적 절차를 거론하며 비판자들을 법정에 세우려고 했으나 이제는 반대의 경우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악수를 많이 해야 했다. 최근 대한축구연맹은 기진맥진한 듯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재빠르게 확정했고 많은 정보를 차단한 채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다가오는 위기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홍명보 매니저 선임 과정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와 면접 등 채용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준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공식 규정에 따라 전체 선정 과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문가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의 절차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충격적인 폭로 때문이다. 홍 감독은 대한축구연맹의 부실한 운영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협회 약관과 축구협회법에 따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축구연맹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번 결정이 맞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축구연맹 창설 헌장 제122조 1항에 따르면 각 국가대표팀의 코치와 트레이너는 국가대표팀 강화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임명된다. 또는 기술개발위원회는 국가대표팀장 선발 기준에 따라 이임생 기술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정몽규 위원장에게 홍명 감독이 위원회에서 정권을 갖고 이사회를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정관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결국 이임생 이사는 법을 위반했다. 정관 자의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관에는 각 소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문제는 회의 없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구성 요소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이번 결정은 정혜성 회장을 후임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것으로 정관에 어긋나는 절차로 판단된다. 제대로 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홍 씨는 이임생 감독이 집에 와서 3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말했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어요. 이때 이임생 이사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기술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라고 답했고 대표팀에서는 연령대별 팀 간 연계에 대해 이야기해서 동의한다고 했지만 결국 인터뷰 대상자는 홍 감독이 아니라 이임생 감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전력강화위원회 소속인 박주호 의원은 박주호의 비밀서약 위반 사실이 공식 발표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 전까지 홍 감독의 선임 사실을 몰랐다. 이를 공개한 것에 더해 이들은 후보 압축 과정에 박 청장이 관여했다는 사실도 부인했으며 최종 결정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맡는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그러나 그들의 의견이 정확하다면 지속하기에 충분합니다. 박주호 명예훼손죄. 그러나 그들은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주호 위원회의 발언이 법정에서 허위로 판명될 가능성은 낮고 비리를 우려해 진술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개됐다. 마지막으로 현대와 홍콩은 대표팀 코치 기용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영입법이라는 강한 반응을 보이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국 축구의 가장 위대한 레전드 박지성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진전 없이 퇴보를 반복할 것인가? 동시에 홍명보 회장과 정몽규 회장이 사임할 수도 있다. 홍 감독이 감독으로 선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감독님께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코치들은 새 감독이 선임되면 팬들과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이처럼 전국적인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 자리를 맡은 감독은 홍명보 감독이 처음이라고 했다. 결국 그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홍명보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도 상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는 뜻이다. 멘탈 붕괴를 겪은 홍명보 감독이 자진 사임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한국 축구사를 대표하는 레전드 박지성마저 홍명보에게 간접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동시에 전국적인 여론의 파도에 직면한 대한축구협회와 홍 감독은 과부하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울산 A는 과밀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현대차 인스타그램에 홍명보 아내가 각 팬의 댓글에 사과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지지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정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행복한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아픔은 우리 목인이 감수할 테니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길 기도하며 결국 홍명보의 선택 때문만이 아니라 팬 한 분 한 분에게 신부님의 답을 남겼습니다. 가족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도 고통받고 있다. 여기까지 왔을 때 홍 감독은 한국 대표팀에 적합한 후보인가? 그가 지휘관이 되겠다고 고집했어야 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가 다음 달에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영상의 끝입니다.